시청자 여러분, 10월 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의 새 하늘을 여는 변곡점, 대전환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날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조국 장관의 정경심 씨는 특혜 소환, 황제 소환이라는 대접을 받은 데 이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8시간 만에 수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어제 도심을 꽉 메운 엄청난 집회 군중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성과 성찰을 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마이웨이야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중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어제 집회 가셨다면서요? 예, 갔죠. 가서 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가서 정말 어제 혼났습니다. 뭐냐면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군중 속에 예. 일단 들어가고 나면 네.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족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출발할 때 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약간 서로 이제 따로 갔어요. 예. 그 어디 있냐고 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그냥 하도 시고. 근데 겨우겨우 이제 목소리 듣고. 어제 우리 또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이 핸드폰이 안 된다고. 와이파이가 뭐 너무 이렇게 예. 트래픽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교대 쪽에 그러니까 교보 빌딩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 저는 동안면세점이 있었거든. 예. 거기까지도 겨우겨우 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상으로는 못 가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아이고, 어제 정말 혼났어요. 예. 예. 저는 어제 방송 제작원이라고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참 어마어마한 예. 군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에 촛불 집회보다도 그때 뭐 가장 많이 나온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화면상이라든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요. 촛불 집회는 그때 광화문 그 광장 그 일대였으니까 예. 그 어제는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화문까지 했으니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참 아까 저기 뭐 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를 어제 들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들리냐고 했더니 이제 왜냐면 나 효자동 쪽으로 가고 했으니까 예, 예. 들린대요. 다 들리죠. 예, 들리는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문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들리는 게 전에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집회 때 밤에 그 뒷산에 올라가서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또 아침 이슬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나는 그 분이 말이죠. 정말 소신 없는 분인 게 뭐냐면 물론 국민들이 요걸 들어줄 땐 들어줘야지만 한미 FTA 이거는 네. 노무현 시대에 이미 서명했던 거거든.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올라가서 북악산에 올라가서 예. 아침 이슬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지난번 친문 세력들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예. 서초도 대로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뭐 5만에서 시작해가지고 200만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50만 하더니 200만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뭐 어제 광화문 집회는 그 참석 인원을 얼마로 봐야 하나요? 어제 그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왔으니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이러더라고. 야, 거기가 200만, 여기 2천만이야. 아,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여러 사람이 해요. 그만큼 뭐냐면, 민주당 측에는 여기 있었는데,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 숫자를 부풀린 바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쪽 사람들도. 근데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또 좀 인원수 가지고 딴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양반은 뭐라 했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군중 수는 그건 본질이 아니래요. 지난번 그렇게 자랑할 때는 또 뭐예요? 그때는 그게 본질이지. 어마어마하게 오고 국민들의 그런 검찰 개혁의 열망이 그냥 확 터졌다고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 그러고 또 뭐라면 어제는 그러고 뭐 여러 세력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뭐 말하는 것도 주의 주장도 이 혼돈이 왔다. 근데 저는 어제 가보니까 주의 주장 분명해요. 뭐냐? 조국 사퇴하라, 조국 구속하라, 조국 해임하라, 그다음 파면하라. 그다음에 문재인 탄핵하라, 문재인 파면하라, 문재인 이제 탄핵해서 파면하라는 거지. 문재인 사퇴하라. 그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뭐 과하고 안 과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해찬 대표가 그 말에 말이지 혼돈이 왔다. 혼돈 전혀 안 와서 주의 주장해.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과 조국을 좀 분리해서 보던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갖고 이제는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 퇴진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만 중요하지 민의 같은 거는 민심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어제 같은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광경을 보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걸기했구나. 무슨 그 분노가 한의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으로 시청 광장으로 몰려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조국만의 어떤 사태 그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거기에서 쌓였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이 또 울분이 맺혔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들 여기저기서 남녀노소 뭐 지역 관계없이 몰려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많은 또 실망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초기에 그 표정이 얼마나 또 순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그 사람 이 진보층은 말은 잘해요.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무슨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이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향근은 없어요. 전혀 지금 경제, 남북관계 모든 면에서 탈원전까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희생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어제 몰려온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뭐라냐면 문화대혁명 전에 중국 문화대혁명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이 그다음에 이 촛불 군중 동원하는 게 그런 양상을 띈다고 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기성의 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파괴하는 것은 비슷해요. 원전, 4대강 보호, 여하튼 지난 정권에 있었던 모든 걸 파괴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이건 더 봐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난번 서초동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청와대에서 성명도 내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들이 나왔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 이후로는 지금 말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촛불 집회를 훨씬 능가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뛰어나왔을 때는 한국당이 동원한다고 한들 그 몇 명이나 동원하겠습니까? 1, 2만 명 이상 동원도 못해요. 한 지역구당 300~400명 올라와도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300~400명 못 올라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규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대통령 입장에서 뭐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과거에 그 대선 토론 때 뭐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퇴진 구호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밤샘 토론을 하고 그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도 그 양반도 말을 이제 거짓말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그 정치하는 사람은 뭐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 그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이 이런 요구가 서초동 집회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든지 정말
그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어제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는 입장이 없다. A 주시했다고만 했던데요. A 주시했으면 그 주시의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아무리 하시면 명색이 대통령쯤 되면요. 권위가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 말만 하나 어제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 그럼 뭐가 잘못된지 뭐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라든지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텐데 오늘쯤에는 적어도 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 그렇다 한다면은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당장의 민의를 수렴을 해서 올바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든가 뭐 그런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지난번 그 집회 때 검찰 개혁의 열망이 가장 뜨겁게 느꼈다. 그럼 어제는 자기 사퇴의 열망을 더 뜨겁게 느꼈다든가 뭐 이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뭐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요? 광화문에 얼마 모였다고? 알았어. 어이 저기 서초당 더 모아.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5일날 내일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모은다고 이렇게 사발 통문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저기 어제 그 행사 보고는 이게 한국당이 동원한 집회다 이러고 무슨 교회가 동원한 집회다 이러고 또 우리 공화당이 동원한 집회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러고 자기들은 왜 동원한답니까? 아니 동원을 했든 안 했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든 간에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이든 비판하는 국민이든 그 사람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야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동원된 국민이든 아니든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파가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모든 국민이 다 자기한테는 다 국민이라며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은 국민도 다 저희 국민입니다.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섬기기는커녕 아니 고집을 표해서 이건 국민도 말이죠. 국민도 뭐냐면 자존심 문제예요. 우리 국민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조국 하나 정도는 희생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국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민심을 이렇게 짓밟아?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제 동원 안 됐거든요. 근데 다들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제 아는 사람들 다 만났더니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들 도저히 열불나서 못 살겠다. 나가야겠다. 예. 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정당하고도 관계없어요. 없죠. 제가 거기 아는 지인들도 전부 나왔어요. 그 사람 중에는 제가 보니까 동원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동원된 건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어제 같은 그 거대 군중 집회를 그렇게 폄훼하고 이런 건 그건 도리가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이 세력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실검도 조작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용 지식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선전선동 왜곡 여론 조작 못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우리는 죽는다. 본인들이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어떻게 한 걸 자신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무조건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기한다. 그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이요. 좌파 정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선전선동. 예. 그 다음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싸우면 이겨야 한다. 상대방을 그냥 깨부셔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동안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것도 보면 전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국민을 어떻게 더 번영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항상 이 사람들 말할 때마다 추상적인 그런 선전선동, 선전구호 여기만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까지도 이 사람들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국민을 위해서 성과를 낸 거는 유감스럽지만 없고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좀 청와대가 오해라도 성찰하는 또 반성하는
그런 논평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비슷한 시간에 그동안 언제 소환될 것이냐, 검찰 소환을 놓고 초일기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조국의 처 정경심 씨가 소환이 됐어요. 예. 근데 공휴일에 비공개로 이렇게 소환되면서 황제 소환이다, 특혜 소환이다, 이런 논란을 빚었는데, 거기다가 되게 보통 사람들은 또 뭐 재벌 회장이든 무슨 MB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한번 들어갔다 오면 무슨 18시간 해갖고 밤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8시간 딱 조사하고 나 몸 아파 하고는 가버렸대요. 7시간이라고 보도도 있던데 어쨌든요. 근데 실조사 시간은 점심 휴식이 있었죠. 5시에 갔다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4시에 끝나고 그것도 1시간 휴식을 하고 갔대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많아야 6시간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지금 현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한테 참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정말 좀 양심 지키세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미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돼버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뭐 흑야 전직 이라는 그런 뭐 이름을 갖게 돼서 특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는 못 받게 됐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양반을 법원에 일주일에 몇 번씩 세웠습니까? 나흘씩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은 초인적인, 우리 같은 가면 아마 이 물리적으로도 못 견뎌낼 거예요. 하루에 가면은 완전히 지쳐 늘어지겠죠. 한두 시간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녁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나흘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재수 장군 봤죠? 예. 이재수 장군, 아니, 이 구속 적부심할 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모멸감을 못 견뎌가지고, 그 모멸감도 있지만, 주변을 아주 그냥 샅샅이 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인척, 친구까지 다 터니까 내가 죽은 게 차라리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인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네? 안 그때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니, 법무장관이 과거에 대통령보다, 민선 대통령보다 더 높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조국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요즘에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조문 정권이라고 그러던데? 문조 정권이 아니고 공동 정권이었는데 조를 앞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이야, 전복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 차별을 해도 온 국민이 뻔히 보는 데서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합니까?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정경심 교수가, 물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되는데, 정경심이란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특혜, 이재수 장군한테는 왜 못했는? 이재수 장군 그 사람 평생을 국가 이 방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현 정권 들어가지고 불러갈 때 뒤로 살짝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정권 사람 치고는 예. 전부 앞으로 내세워. 그것도 과거 정권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데려가고, 현 정권 김경수 같은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데려가고. 꽃길을 밟으면서 갔잖아요. 거기야 누구예요? 그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대통령 아니었겠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법원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 지금 정경심 씨는 예비 영부인 애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 요새 13%가 올라도 대통령 자기 대통령 어차피 뭐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히든카드로 이렇게 겨냥하고 있었고 키웠던 거니까. 그래서 예비 영부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블루콜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 청와대 핵심이 관련됐는지. 그래서 지금 조국 수사가 그런 데까지 못 가도록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그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의심의 소지를 만들어주고 의심의 여지를 남겨주거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의심하면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의 여지를 자신들이 없애야죠. 근데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주진 안 하고 자꾸 엉뚱소리만 해대고 아니라고 그러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진보 시민단체들 거기서까지도 사실상 조국이나 이게 뇌물을 받았다. 그 뭐 66억 5천만 원이다. 어디서는 93억이다. 다 그렇게 김경률이 참여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경실련에서도 뭐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뭐 있더라 뭐 무슨 그 과거에 그 진보 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존속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그래요. 자기들이 행동하는 데는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우리 편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권이란 말밖에 더 정부 여당 이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은 막무가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저는 어제 그런 소환 비공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뭐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을 내는 것 아니냐. 공연히 빌미를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성, 신축성을 발휘하는 게 정면 대결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고 위축되면 곤란한데 그런 또 우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이거는 뭐 정색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윤석열 총장 팀이 이렇게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바꿔 말하면 조국 장관이나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잖아 지금. 그래서 고단수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문재인 싸움에서 훨씬 윤이 고단수 수법을 쓴다,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는 뭐 어제 이래가지고 나 피곤해서 안 되겠다, 아파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집에 일찍 간 그 황제 뭐 이런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더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을 더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꽤 많은 뭐 그냥 밤눈 어둡다고 어떻게 자기들 권한 행사하고 뭐 아주 권세 행사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점점 더 밉보이게 된다. 이거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죠. 아, 고 교수하고 같은 대학이잖아요. 그 인류대학이라며. 요새 어떤 분 얘기는 X대학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스카이 캐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 또 어제 정경심 씨가 이렇게 일찍 가버린 것은 나름대로 검찰과의 수싸움을 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끌기 전략이다. 그리고 조범동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보고 대응하고 또 돌아가서 조국하고도 상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조국의 그러한 소환을 자꾸 늦춰갖고 조국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간 벌기다. 이런 전략을 지금 그쪽은 나름대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분석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버티자.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검찰은 완전히 확 쓸어버릴 테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된다. 그때까지만 우리 어떻게든지 견디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되네요. 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아프다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경심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하는 나는 그런 주장, 설도 지금 소설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 몸 아파서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 아니냐. 인권 수사에 어긋난다. 뭐 이런 분위기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꽤가 많은 사람들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라 별 국리를 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무난히 잘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윤석열 총장을 그냥 이제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불러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비추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조국의 편을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말이죠. 이제는 전화로라든지 뭐로라든지 윤 총장을 직접 대통령이 설득을 할 수는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부에서 압력을 계속 가함으로써 아 윤석열 총장 이것도 몰라? 이 정도 하면 눈치 못 챘어?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난 몰라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신호가 안 맥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윤석열 총장이 뭐 우리 국민적 그런 기대와 지원을 받아서 검찰 수사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저쪽에 공격과 그런 카드들을 다 분석 나름대로 하면서 그게 방어 논리도 세우고 방어 전략을 잘 세우면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예. 제발 그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는 조국 딸, 자숙해야 할 조국 딸까지도 무슨 친여 매체 김어준 무슨 그런 데 나와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온 가족이 언론사에 무슨 사냥감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막 이제 들고 나서요. 이제 대놓고 가족 전체가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 딸까지 나왔는데 전에도 아들도 또 뭐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요,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나서서 요즘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SNS다가 제대로 알고 해라, 똑바로 알고 해라 하갖고 국회의원들을 막 훈계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나이도 어린 아들이 말이에요. 그 조국 장관의 딸은 자기가 아는 진실은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는 더 감정을 산다. 아버지거나 엄마가 이걸 또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국 장관이 야 이제는 네가 출동할 시점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왜 네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고 동정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잠시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총 공세로 나가자. 만약 이런 것까지 그 사람들이요 설마 이러겠지만은 아 이분들이 머리 쓰는 거 보면 저분들이 하고 돼서 못하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국 장관도 얼마나 사람이 정말 저는 참 저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이런데 아니 국민이 이 정도로 이러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자기 편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는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그럼 조국이가 끝까지 버티는데 대통령 중간에 야 너 나가 이럴 수도 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채통도 생각 안 하고 체면이라는 것도 없고 특히 이 도덕적 판단 이건 완전히 마비된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자 경향신문이 73주년 창간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 리서치와 이렇게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반대가 54.2%, 찬성, 동의하는 율이 42%입니다. 12%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 사퇴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 52.6%, 사퇴 안 해도 된다. 42.8%, 여기도 한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친여 매체에서 한 여론조사까지도 조국 임명이라든가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 60%가량, 그러니까 뭐 거기에 답변을 아는 무응답식 빼고도 그런 정도의 많은 반대, 사퇴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3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민의 함성으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